이현주 의원의 글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안 좋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글을 좀 볼게요.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을 기준으로 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던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천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외치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자 거품을 양산한다는 등 비난했다. 물론 한두 달 만에 경제 펀더멘탈이 달라질 리는 없다. 다만 1년의 주가 상승은 내란 진압 등 경제 불확실성의 회복에 더해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안 등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강조 등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식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임 이후 쌓아온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코스피 5천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동학개미들의 신뢰에 금을 가게 했다는 데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와 동참 없이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고 코스피 5천이 가능하겠는가? 기획재정부 등은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세수 효과가 어찌 될지를 계산하고 어느 계층의 국민들에게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계산할 것이다. 그런데 중시부양을 해서 거래세 원복만 해도 세수 효과가 훨씬 클 텐데 그 계산이 정확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믿고 코스피 5천 랠리에 동참했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투자 결정 시 정부의 세제가 자기 소득에 미칠 직접 영향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진심과 의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간과한 듯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정보의 소통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 시대가 되었고,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자 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본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든 기업 투자 유치든 성공 여부가 투자자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역할, 당정 협의가 중요하다. 때로 정부의 각 부처는 개별 실무적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대통령의 집권 철학이나 비전, 민심과 괴리된 안을 종종 들이밀 수 있다. 그럴 때 대통령과 집권 과정을 함께했던 동지로서 집권 철학과 시장의 반응이나 민심을 곱씹어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자 당정 협의라고 생각한다. 실무행정이 간과할 수 있는 신뢰와 정무의 영역이 보완되는 과정이다. 여튼 이번 세제 개편안을 원내대표께서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여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새로운 당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함께 지도부에서 민심을 잘 수렴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겠다. 이 세제 개편안이 찬물을 끼얹은 건 확실하죠. 그런데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뭐냐? 이 세제 개편안이 정부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이 알고 한 걸까? 여기에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악몽이 떠올랐냐? 문재인 정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식 전문가인데 저런 세제 개편안에 동의를 했다는 건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생각이 나더라. 기재부가 대통령을 쥐고 흔들어버려. 어떻게 됐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진성준과 기재부가 대통령을 이긴 것 아닐까? 아니면 대통령을 패싱하고 바로 그냥 발표해 버린 거 아닐까?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걸 패싱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을 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뤘는데 제가 이걸 다루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정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성준이 우긴 민주당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재부가 낸 거야. 진성준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기재부가 낸 거예요. 이게 뭐냐?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재명 패싱이라면 기재부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날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재부에게 휘둘렸던
문재인 정부. 일단 100조 이상이 사라지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화들짝 놀라서 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하겠다. 바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여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에서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는 뜻인가?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상한 건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버닝썬 성범죄 변호 논란.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게 누가 인사를 추천하고 있는가? 인사권에 누가 제일 강하게 입김을 내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잖아. 정의로운 사람을 앉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에 버닝썬을 변호한 사람을 앉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정준영의 친구이자 버닝썬 클럽 직원 김아무개 씨의 변론을 맡았는데, 이 전치영이라는 사람은 1심부터 30까지 김 씨를 변호한 유일한 변호인이다.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 누구냐면 최강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근데 왜 이런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앉히냐고요. 누가 추천한 거야 도대체. 교육부 장관서부터 인사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나? 공직기관 비서관에 쓸 사람이 그렇게 없어? 이 변호인단이 폈던 논리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까지 폈다. 아니, 변호를 맡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의사가 살인자든 누구든 생명을 일단 살려야 되듯이 변호사도 그럴 수 있다. 좋아요. 자기가 맡은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 쳐. 근데 왜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런 인물을 앉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실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인간이 있고 이 인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망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교육부 장관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평화의 소녀상을 반대하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느냐. 역사관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무슨 교육부 장관을 하느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사 쪽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고 기재부마저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주식 양도세 입장 표명 자제해라. 이 내용이 너무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들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적절치 않다.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달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확실히 효능감이 있는 게 민주당 내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재명 정부에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을 땐 비공개로 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자. 그때까지 공개적으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 오늘 중으로 올린 것과 내린 것 이거 작성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능감 있어. 정청래 대표 효능감 있어요. 잘한다. 확실히 당대표 감이 되는데? 대다수의 민심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번 세제안에 다 반대합니다. 아마 민심을 잘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의원의 이런 교통정리, 당대표가 없는 동안에 교통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진짜 짜증났는데 당대표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느낍니다. 확실한 건 정청래가 당대표니까 우리가 당대표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이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이게 뭐지?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당대표가 되니까 좀 교통정리가 되는구만. 이건 정청래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는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중심 잡아주니까. 김병기 의원은 아직 내공 좀 부족하다? 큰 자리를 맡을 감이 아직은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수박이다 뭐다 이렇게 막 공격을 퍼붓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자. 우리가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압박도 좀 넣어주고 해보자.
제 생각은 그래요. 세제 개편안 기재부 안이라는 거 매우 불안하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느낌. 결국은 민주당이 바로 잡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서히 다 장악을 할 거다. 민주당이 흔들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힘들다. 우리가 계속 감시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압력 넣고 해야 된다. 아시겠죠?